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도 역시 Chapter 1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동사의 진행상 중 미래 진행과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의 비교까지 확실한 개념 정리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미래 진행형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거고요. 자, 시제 두 가지 비교를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래 진행형에 관한 퀘스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리 다이어그램을 통해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S 센텐스는 MP 주어와 aux V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P지요.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세 가지의 가지에 놓이게 된 요렇게가 기본형이죠. 형사문의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aux는 필요할 때마다 네 가지가 그때그때 한 가지 이상 나타나서 동사를 도와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미래 의미를 표현해야 되니까 조동사 will이 필요하고요. 진행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조동사 be와 그 조동사 be의 접사인 ing가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일단 이루어지는 거예요? Sarah's children will be sleeping at 10:30 tomorrow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행형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be는 will이라는 조동사 때문에 다른 형태로 전혀 바뀌지 않고 be가 그냥 남게 된 거고 be의 접사인 ing는 동사 쪽으로 홍하고 hoping 뛰어 올라가서 붙어서 sleep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사 슬립에 ing가 붙었고요. 하지만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에 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동사 위에 있는 VP의 애정투로 at 10:30가 붙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점은 10시 반인데 보다 넓은 개념의 언제에 해당되는 정보를 또 주기 위해서 VP 하나 더 쓰고 VP하고 자매 관계를 갖는 애정투로 tomorrow를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더 작은 시간의 개념 at 10:30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시간의 개념 tomorrow의 미래를 의미하는 부사까지 온 거죠. 그래서 나는 불피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애정트, 즉 없어도 그만인 의미를 전달하기, when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이런 애정트가 나오는 우리말로는 부가어가 나오는 트리 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자, 찬찬히 보시면 어쨌든 VP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고 파생돼 나온다는 거고요. 그냥 V라는 슬립에 ing가 붙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문장 느리기, stretching a sentence 할 때 쭉쭉 필요한 것을 문법의 어순에 맞게, 문법의 순서에 맞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평서문 Sarah's children will be sleeping at 10:30 tomorrow 점이 찍힌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첫 번째로 쓰인 조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더리라는 헬핑 벌브 안에 들어가는 범주 중에 will 같은 거는 자, 모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래를 의미하는 조동사 모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모달이든 아니든 뭐 중요하진 않고요. 중급자이시니까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중급자이시니까 이 will이라는 조동사를 맨 문장의 앞으로 꺼낸다라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가 생겼다는 거. 자,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이 문장을 다뤄줬는데, 썰의 아이들은, 미래의 시간, 즉 내일 10시 반경에는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10시면 잠을 드니까요. 10시 이전에. 그래서 이 question, will Sarah's children be sleeping at 10:30 tomorrow? 에 대한 답은요. Yes, they will. 이게 맞지만 부정어일 때는 will 다음에 not을 붙여서 No, they will not. 이렇게 답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줄여서 will과 not을 줄여서는 요렇게 되는데 요거 발음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요걸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말로 제가 그래서 한번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요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요거를요. 요거의 발음은 요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won't, won't, won't 에다가 살짝 T 사운드를 넣으면 됩니다. won't 이렇게 won't 이거 아니고요. 으 소리 내지 않고요. wo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19번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19번 A. He will start practicing with the team on Monday. A 문장과 B. He will be starting practicing with the team on Monday. 모두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A와 B의 차이는 어떤가요? A는 단순 미래로 되어 있는 거고요. B는 미래의 진행의 의미가 덧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볼게요. A는 월요일에 그가 팀과 함께 훈련을 시작할지 100% 확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로만 쓰이면요. 이에 비해서 B는 확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B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팀하고 그 사람이 함께 확실하게 연습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죠. 자, 우리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뭐 아니지요. 자, 다만 하나 짚을 거는 start 다음에는 ing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건 아셔야죠. start to practice 하면 땡이죠. 미래에 뭔가 시작을 할 거다,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다음에 동명사, 미래 지향을 나타내는 동명사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래 진행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20번을 통해서 두 가지 예문을 또 한번 볼게요. A. This time tomorrow, I'll be lying on the beach and sunbathing. 자, 내일 이맘때는 하니까 미래 진행형으로 써야지 맞죠? 자, 내일 이맘때는 내가 뭐뭐 하고 있을 거야로 해야 되니까요. 물론 단순히 미래로 I'll 이렇게 되죠. I'll lie on the beach and sunbathe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미래 tomorrow일 때 더 자연스럽죠. tomorrow라고 하면요. 그런데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에는 하니까 미래 진행형이 와야지 맞죠. 내일 이 시간 딱 시간을 딱 본 거예요. 이 화자가. 지금 12시인 거예요. 오후 12시가 좀 넘었어요.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는 말이야. 나는 해변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는 중일 거야 라고 우리말로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will 쓰고 그 다음에 be 오고 동사의 ing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요 부사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사구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B 읽겠습니다. I'll be watching World Series games at home then.
그때는 여기서의 그때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서 밥 같이 먹을까?" 그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한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딱 보니까 그때는 말이야 나는 집에서 그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중일 거야. 왜냐하면 월드 시리즈 게임은 이미 다 언제 열릴지, 몇 시에 열릴지가 다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래 진행형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래 진행형의 쓰임도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좋죠. 그리고 이러한 부사구, 물론 대는 과거에도 쓰이지만요. 어떠한 특정 부사구가 한 시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사구가 오고 뭔가 정해진 일에 대해서 미래에 뭘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exercises 6 연습 문제 6번 갈게요. 다음 주어진 전제 조건에 따라 세 개의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전제 조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전제 조건이 됩니다. 리디아는 요즘 전자출판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듣고 있는 중인 거지요. 뭔가 진행형의 의미를 담아야 되겠다는 게 딱 캐치가 돼야 되고요. 약 석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진행이 된다는데요. 한 달 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화요일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출판 관련 수업을 듣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살펴볼게요. At 3 o'clock yesterday. 어제, 즉, 어제라는 거는 월요일이라는 얘기고요. 3시라는 것은 요 2시에서 6시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자출판 관련 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장을 take the lesson을 적절하게 시제에 맞게 써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At 3 o'clock yesterday, Lydia was taking the lesson. 그래서 진행형을 만드는 동사 be의 과거 그리고 take 이 빼고 ing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B는요. It's 3 o'clock now. 지금이에요. 부사구를 꼭 잘 챙기셔야죠. 동사의 시제에 관련돼서 뭔가를 발화하거나 문장을 쓸 때는 부사구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절한 시제나 사항, 미래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이니까 3시고 화요일 3시란 얘기니까 당연히 리디아는 전자출판 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she 현재를 나타내는 조동사 is, take, ing 붙일 때 이 빼고 she's taking the lesson 하면 되겠죠. 아파서 결석을 했다거나 뭐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면 뭐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자 C 갈게요. At 3 o'clock tomorrow. 자 미래의 얘기네요. 미래의 3시 그러니까 수요일 날 3시를 얘기하겠죠. 당연히 리디아는 전자출판 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일 것이죠. 그러니까 will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will 오고 그 다음에는 원형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조동사 be가 오고 take에 ing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she will be taking the lesson. she와 will을 줄여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she'll be taking the lesson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과거, 현재, 미래, 진행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작하는 거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시제를 비교할 건데요. 자, 오늘은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상. 우리는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지만 엄밀히는 상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현재와 현재 진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가서요. 이거 지우고요. 자, 아래 21번의 A를 보면요. 진행상을 만드는 B와 비동사가 나란히 쓰였습니다. 요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B가 두 개 쓰였어요. 둘 중에 하나는 조동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본동사, 비동사, 흔히 말하는 비동사인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붙었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이 되는 거죠. is는 앞에 있는 is는 진행형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고요. 요 진행형을 만드는 조동사 is 때문에 다음에 있는 동사가 ing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습 문제도 she's taking the lesson. is 다음에 take가 taking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동사고 다음에 있는 게 비동사에 ing가 붙은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A 문장과 다음에 나오는 B에 있는 문장에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 B는 현재로 쓰였잖아요. 그냥 비동사 쓰여서 현재로 쓰였어요. 그래서 he's being rude와 his rude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상으로 쓰이면요. 평소에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그 행동을 한 것이 무례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면에 이렇게 현재로 쓰이는 거는 평소에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He is rude 하면 그는 원래 일반적으로 무례하지.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해되시나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I am getting hungry 라고 진행상을 쓸 때와 I'm hungry 라고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화자가 진행상으로 말할 때 순간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오는데? 라고 I'm getting hungry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거에 비해서 B는 상태가 좀 더 지속됐을 때 나 배고프다. 이럴 때 I'm hungry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21번보다는 조금 더 미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도 정리할게요. 그래서 요 미묘한 차이가 잘 안 느껴지신다면 22B에는 always나 still 같은 부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늘상 그렇다는 얘기죠. 김현준, 김준현인가요? 그, 그 먹방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세 분들, 네 분인가요?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I'm always hungry. 이렇게, 난 늘 배고파. 또는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파. 뭔가 잔뜩 드시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더 먹어야 되겠는데? 라는 뜻으로 I'm still hungry 라고 always나 still 같은 부사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순간적으로 배고픔을 의미하는 A에는 이 진행상으로 쓰여진 A에는 always와 still 같은 부사가 붙을 수 없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안 되죠. 이해가 확 되시나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또 한 번의 의미를 다 살펴볼 건데요. 이때는 아까 잠깐만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get의 의미와 비동사의 의미를 좀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 이 두 예문으로 뭔가 비교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요. A. I'm not used to driving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자, 차도의 오른편에서 운전을 하는 거에 익숙치 않아 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운전대가 우리나라의 경우와 반대죠. 운전대가 오른편에 있고 오른편에 자동차의 오른편에 운전자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런데요. 뭐 일본도 그런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이 뭐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뭔가 운전을 해야 될 때 그게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be used to 그 다음에는 동사의 ing 동명사가 쓰여야 됩니다. to는 전치사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다 하려면 I'm used to driving 이렇게 했을 텐데 익숙치가 않다 했으니까 상태, 지금 내 상태가 운전을 하기에 오른편에 서 운전대를 잡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B처럼 I'm getting used to driving on the right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A는 딱 출장을 가가지고 한 하루 이틀 동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출장을 장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한 2, 3주가 지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B처럼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오른편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어. 그것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는 중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진행상으로 말할 수 있고 이때는 동작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get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는 상태에 관한 의미를 전달할 때 쓰고요. get라는 동사는 뭔가 동작의 진행이 됐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he's being rude 라고 했을 때는 비동사가 진행상으로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작의 진행을 표현하려고 하려면 get를 쓴다는 겁니다. 비동사의 B에 ing를 붙이는 것보다는요. 자, 이것도 여러 번 좋은 예문을 통해서 익숙해지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와 진행상을 비교할게요. 24번입니다. Sally lives with her parents. Sally is living with her parents. 첫 번째는 현재 시제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상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요 진행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의미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A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셀리는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상태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지속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imple present에는요. 하지만 이렇게 progressive aspect에는 temporary한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셀리가 그녀의 부모님이랑 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사구로 until she moves to a new apartment가 와 같은 부사구가 요렇게 여기에 붙을 수 있습니다. 위에 붙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녀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때까지는 그녀의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와 현재 진행상의 차이점을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